스타벅스 굳이 왜 얘기하냐고요. 근데 6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게 이러면 사실상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너의 진로가 이거 하나로 완전히 막혀버릴 수는 없으니까 네 진로를 위해서 이 징계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거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잘못은 인정하는데 처분이 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봐요. 애매해요. 예전에 뭐 유명 정치인이었던 방송인이었던 지금은 전과자인 어떤 분이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정말 기분 나쁘죠. 근데 그 사람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 안 받은 이유는 뭐냐면 최근 청룡기 고교 야구대회에서 한 고등학교 야구 응원단이 광주 지역 학교를 향해 5.18 민주화 운동을 연상시키는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역사적 아픔을 조롱한 혐오 표현이라며 거센 공방이 이어졌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해당 학교에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신규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제 마약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주제예요. 오늘은 말입니다. 변호사님, 말의 중요성 변호사니까 또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럼요. 요즘 기특한 사람들이 많죠. 기특한 사람들이. 마약은 사실은 이렇게 아무리 많아졌다고 해도 뭐 대부분의 사람이 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쵸. 요즘 말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를 찾아오는 사람 점점 많아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짜잘짜잘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사실 범죄화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요즘 말 때문에 말들이 많아서 오늘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 청룡기 고교 야구 대회에서 배제고 응원단이 광주 일고를 상대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외친 일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스타벅스에서 문제가 된 탱크데이라는 마케팅 뭐 다들 아실 텐데 이 응원단 학생들이 이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이게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한 역사 비하 표현이다 라는 논쟁이 커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한 행동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옆 학교를 나왔거든요. 배제고 바로 옆 학교. 저도 되게 창피한데 고등학교 응원단 그 연고전 같은 것도 그렇고 상대를 비방하고 놀리는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가야지 이것도 저도 많이 들어본 응원가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웃이 됐으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을 때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야지 뭐 얘네가 광주에서 왔으면 광주로 가야지 뭐 서울에서 왔으면 서울로 가야지 이게 원래 제대로 된 거였는데 스타벅스 굳이 왜 얘기하냐고요. 뭐 쉬는 시간도 아니고 스타벅스 갑자기 왜 갑니까?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스타벅스가 논란이 됐잖아요. 아까 탱크데이 논란 때문에. 그런데 막 타자가 공을 치려고 할 때 막 탱크데이 소리 지르고 뭐 삼진되면 이런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특정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 내지는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한테 굉장히 민감할 수 있고 특히 지금 시즌에는 더 민감한 거 가지고 이제 응원곡을 만들어서 놀렸구나 라서 저도 되게 창피하고 심각하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많은 논란이 됐던 일인데 결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배제고의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사실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에게 6개월 동안 경기를 못 나간다는 거는 앞으로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만큼 절망적인 소식일 것 같은데 법적으로 이런 선수 생활을 고려한 그런 징계들이 좀 이게 고려가 될 수 있나요? 징계를 내릴 때? 그러니까 협회 징계는 기본적으로 선수 생활에 문제를 주는 게 바로 징계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로 내 선수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항변은 원래 안 통하는 겁니다. 출전 정지. 뭐 레드카드도 레드카드 받으면 경기 못 뛰잖아요. 저 이게 직업인데 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나요는 아니잖아. 레드카드 받았으면 나가야지. 근데 6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게 고등학교가 보통 3년제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6개월이면 사실 3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은 또 예전이랑 달라서 사전에 이렇게 대학에서 픽하고 이런 게 없고 똑같이 수시의 절차를 밟아요. 근데 아직 상반기였기 때문에 수시가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대학 합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반기 때 경기를 못 뛴다 이러면 사실상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1, 2학년 같은 경우는 2, 3학년의 기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6개월 동안 경기를 못 뛰면 그동안 이제 폼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자기 커리어를 못 쌓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학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전학은 갈 수 있죠. 이사 가면. 근데 선수단은 그 학교에서 뽑아줘야지 전학을 갈 수 있는데 요런 무리를 일으킨 선수 엄청 뛰어난 선수 아니면 안 뽑아주겠죠. 그러니까
아, 이거 너무 과한 처분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에 6개월 출전 정지를 받은 선수가 변호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번 징계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상담 요청하면 어떻게 일단은 해주실 거예요? 대가리 박으라고 하고 아니 혼나죠. 민호마 아니 네. 대통령이 하는 명령도 이게 계엄 같은 건 안 따르는데 아무리 뭐 응원단장이 시켰건 감독이 시켰건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네.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혼낼 만큼 혼내고 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동네 선배니까 하는 거야. 나 정말 음. 창피했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근데 너의 진로가 이거 하나로 완전히 막혀버릴 수는 없으니까 네 진로를 위해서 이 징계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거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네. 선배들도 이 사람들의 잘못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인정하는데 6개월 출전 경기는 너무 과하니까 제발 선처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고 물론 걔 중에는 학교 앞에다가 후배들아 잘했다 화환을 걸어넣고 진짜 가요로 가서 잘라버리고 싶었는데 그런 선배들이 이상한 거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은 잘못은 인정하는데 처분이 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봐요. 그래요. 그렇다면 반대로 조롱을 당한 광주 일고 학생이 변호사님한테 저 이거 너무 정신적 충격이 커서 이걸 좀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일까요? 아, 애매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네. 그 친구를 정말 위한다면은 충격적이지만 어차피 쟤들은 여론의 처벌을 받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쟤들의 진로에도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고 있으니까 거기에 위안을 갖고 우리는 우리 커리어를 쌓아나가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쉽게 말하면 뭐 모욕죄, 명예훼손죄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모욕죄랑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네. 첫 번째로는 공연성이 있어야 돼요. 네. 공연성은 있죠. 많은 사람 앞에서 소리 질렀으니까. 근데 두 번째로는 특정성이 있어야 돼. 근데 물론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말 자체가 이거는 모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모욕이라고 하더라도 네. 누구에 대한 얘기냐는 거죠. 예전에 네. 뭐 유명 정치인이었던 방송인이었던 지금은 전과자인 어떤 분이 네. 아나운서 직업을 대고 네.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쵸. 말한 적이 있어요. 네. 정말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아나운서 아닌 사람이 들어도 기분 나쁜데 그쵸. 기분 더 나쁘죠. 네. 근데 그 사람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 안 받은 이유는 뭐냐면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너무 많고 구체적으로 누구부터 누구까지가 아나운서인지도 모르겠고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 아니다라고 빠져나갔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광주 시민 모두에 대한 비방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범죄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에 대한 게 아니어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물론 네.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 네. 프로 선수예요. 전국 각지에서 왔습니다. 근데 내가 광주 사람이에요. 내가 타석에 딱 들었었더니 이 노래를 부르고 그건 나에 대한 게 명확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누구에 대한 건지를 명확하게 잡을 수가 없어서 저는 범죄로 포섭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오, 그래요? 어쨌든 모욕죄, 명예훼손죄 둘 다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만약에 피해 학생들이 이걸 직접 고소하지 않는다면 뭐 광주의 지역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시민단체가 대신 처벌을 요구한다면 이것도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처벌을 요구하는 건 가능해요. 우리나라에는 피해자가 하는 건 고소고요. 네. 제3자가 하는 건 고발인데 고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모욕죄는 친고죄고요. 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러니까 친고죄는 뭐냐면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하면 범죄가 아예 안 돼. 내가 괜찮다 그러면 오케이인 거예요. 네. 반의사 불벌죄는 내가 직접 고소 안 해도 수사는 들어갈 수 있는데 나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처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이걸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는데 네. 당사자들이 우리는 괜찮아요 라고 하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사실은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던 옆에 감독과 코치진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비난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사건에서 학생만 징계를 받는 게 맞는지 학교나 지도자도 책임을 지는 게 맞는지 이건 좀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학교나 지도자가 체벌을 더 세게 받아야죠. 왜냐하면 그 방송 보다 보면 네. 이제 광주일고 감독님이 와서 네. 하지 말라고 해요. 맞아요. 솔직히 내가 배재고 감독이면 내가 하지 말라고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야, 이 새끼들아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텐데 근데 어쨌든 가만히 내비둔 거잖아. 그러니까 참다 상대방 감독이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감독이나 지도자가 네. 훨씬 더 큰 중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아직 어떤 징계를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18일에 스타벅스에서 사용한 이 탱크를 연상시키는 이벤트와 문구가 논란이 됐고 결국은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가 해임되고 정용진 회장도 사과를 했습니다. 기업이 이런 식으로 사회적 참사나 역사적 비극을 마케팅 소재처럼 썼을 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영역인가요? 그 자체로 처벌은 어려워요. 왜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 아니기 네.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그래서 폭넓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제 5.18에 관해서는 네. 혐오 표현을 너무 세게 한다거나 아. 허위 사실을 알리면은 그건 처벌받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나치를 옹호한다거나 뭐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는 처벌받게 돼 있어요. 네. 뭐 미국도 인종차별에 관한 법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특별법으로 이걸 정해놓으면 그거는 하면 안 되는데 탱크데이를 5.18 시즌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마케팅을 했다. 그리고 이게 마케팅이 될 거라고 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사실 누군가의 그냥 장난 내지는 잘못된 가치관의 표현인데 저는 이거는 물론 현행법으로 처벌받기 어려운 면이 있더라도 쉽게 넘어가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이제 또 논란이 생기면 사람들이 바로 밈으로 소비하는 이 문화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말을 만들어내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뭐 단톡방이나 뭐 인스타 댓글에서 이런 것들을 따라 썼을 때 법적 책임을 질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주죠.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걸 내가 어디서 따라한다고 했을 때 그냥 무차별적으로 복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나도 판단을 해서 이게 따라해도 될 건지 안 될 건지잖아요. 지금 배제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탱크데이나 스타벅스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스타벅스에서 일어난 걸 보고 따라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밈이라면 밈인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난 누구 따라했을 뿐이야라고 해서 봐주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친구들이랑 단톡방에서 한 말, 그리고 SNS에 내가 댓글을 쓴 거, 이건 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단톡방에서 한 거는 네.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죠. 3명 이상이니까.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얘기는 첫 번째로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알렸고 네. 내가 이 알릴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공연성 인정해서 처벌받을 수 있죠. 그래서 SNS나 뭐 카카오톡, 텔레그램 여기서 하는 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SNS나 이런 곳에 원글 작성자, 아니면 이걸 공유한 사람, 좋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혹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좋아요까진 모르겠고 네. 좋아요는 진짜 말 그대로 나의 기호의 표현이고 작성하고 리그램까지는 내 게시 행위잖아요. 네. 퍼 나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처벌받을 수 있고 예전에 네. 음란물 같은 경우도 네. 뭐 토렌트나 이런 P2P 사이트면은 내가 그걸 다운받으면서 동시에 제공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게 단순히 시청한 사람이 아니라 이걸 유통한 사람까지도 해서 처벌이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밈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고 그냥 웃기네? 아니면 기분 나쁘네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요거를 내가 다시 게시를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도 보라는 소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똑같이 처벌받죠. 자, 혐오 표현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우리나라 법에서 이 혐오 표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혐오 표현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혐오 표현이죠. 뭐 틀딱, 영포티, 그쵸. 여미새. 그러니까 대부분의 네. 인터넷에서 도는 거는 혐오 표현이에요. 그쵸. 근데 그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혐오 표현이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것들. 네. 어느 동네 사람, 어느 동네 출신. 두 번째는 성별.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 이제 네 번째는 장애. 뭐 이런 것들인데 네 가지 다 들었을 때 기분 좋은 거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의 직업 갖고 장난친다라고 하면 웃고 넘길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 나 그런 직업이지. 근데 내가 태어난 지역, 나의 성별, 나의 나이, 나의 장애 이런 거는 하는 사람은 재밌을 수 있는데 받는 사람이 자학 개그하는 거 아니면 다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고 법으로 만들기를 떠나서 에티켓으로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상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발돋움할 수 있었으면 좋겠으리라. 근데 이번에 어떤 사람이 광주일고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이 사람은 뭐 어느 정도 죗값을 그렇게
하게 되나요? 일단은 어디다 테러를 하겠다는 건 당연히 협박죄고, 좀 더 가면 테러겠죠. 그쵸. 근데 그거를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있는 곳에도 한다 그러면 과징처벌 받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사람도 학교 앞에서 조금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가 실형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은 차도 조심해서 다니잖아요. 거기다가 왜 폭탄 테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 무섭죠. 그 학생들 학교 보낸 부모님 그래, 무섭죠. 맞아. 그러면 학생들의 교습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마 빡세게 처벌받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알아요. 공중협박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사이에서 우리가 절대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다면 변호사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지역 사람인데 나의 부모님 내지는 할머니, 할아버님이 비슷한 일에 겪었거나 연루됐는데 네. 이거를 누가 그냥 나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래도 도의적 공감이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은 병원을 가보시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기분 나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배제고 응원 논란과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말과 관련된 속담이 참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만큼 우리는 오래전부터 말이 가진 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법률 이슈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게 표현의 자유인지 고소가 되는 건인지 변호사님께 궁금한 사건들도 남겨주시면 저도 대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